6통이나 무려 22종을 전가 39,800원. 내가 솔솔솔 나오지 않는다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 초청!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발달장애인 민혁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아닌데요?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Fifteen. 그냥 포괄적으로 철도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 공식적으로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죠. 박물관이 문을 잘 열어서 손님들을 잘 응대를 하고, 또 유물들이 잘 전시되고 있는지, 새롭게 기획 전시를 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틈틈이 박물관 군내에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에 기름칠을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제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박물관장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차는 3102호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디젤 전기 기관차입니다.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는 유일한 디젤 기관차거든요. 디젤 기관차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는 전시될 때부터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가 돼서 이게 20여 년 지속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바깥쪽하고 안쪽이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안쪽이 너무 도장 부분도 들고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시행한 다음에 기름칠을 전부 해놨습니다. 기름칠을 해서 지금 오늘 작업은 기름칠한 부분을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 같은 게 쌓였더라도 운행하다가 날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뭇잎이 계속 쌓이면서 배수로를 막습니다. 배수로를 막다 보니까 물이 정체가 돼서 녹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배수로 같은 것이 막히진 않았나, 구멍 같은 것은 막히지 않았나 확인을 해주고, 쓸어내주고, 그 다음에 녹난 곳은 좀 닦아내주고, 그런 부분이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 평상시 작업복 차림으로 많이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제가 요복장으로 있을 때는 깜짝 놀라요. 관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왜냐하면 외부 손님이 오셔서 안내를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관장실에 얌전하게 앉아있고 점잖게 질의응답 같은 거 연락이 오면 답변하고 이런 일을 한다, 사무 일을 본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적어도 철도박물관 관장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차는 우리 철도에서는 대통령 특별동차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올 4월 7일 날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로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외부도 방탄으로 하고 창도 방탄이고 이 윗면도 방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특별하게 생겼어. 다른 차는 이렇게 생긴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오는 즉시 뭐 대통령이 타는 차야. 그러니까 이게 경호상의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985년에 대우중공업에 이렇게 똑같이 쌍둥이처럼 맞는 저 차량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차량이 함께 다니면 어디에 대통령이 타셨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저 인터넷으로 보던 그런 박물관을 진짜 보기가 신기했고, 이러한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철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해설사를 뽑는다, 봉사활동을 뽑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모집하길래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제가 진짜 보람차게 제가 모르는 것들 대통령 인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 뜻깊은 제가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저 앞에 먼저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는 집무실이에요. 집무실이어서 이게 대통령, 영부인과 대통령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의를 하거나 하실 때 수행원이라고 그러면 경호실장이나 그리고 총리, 장관급, 아니면 도지사, 이런 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펴면 이렇게 사인도 하고 이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196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의 내부를 봤어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튼튼하고. 그래서 국가원수가 그 시대엔 그렇게 이런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마련한 지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에 마련을 했는데, 그때 마련할 때 철도사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철도사 자료실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금은 대전정부청사라고 말을 하는데, 철도청이 1998년에 그걸로 들어갔다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그곳을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폐기 자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철도 고유 자료들, 그 자료들을 전부 박스에 넣어서 갖고 있었습니다. 광명역 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눈, 비, 쥐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찾았는데, 마침 광명역에 고속관제실로 사용하다가 빈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 1층 공간에 자료들을 두게 됐고요. 우리가 2007년도 5월 17일 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06년 5월 25일 날 연결 행사를 하기로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행사 하루 전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2006년은 행사를 못했고요. 결국은 약 1년 후인 2007년 5월 17일 날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날 행사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열차 운행 준비를 우리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선표가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다음에 도라산 역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 라고 하셔서 저는 좋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도 역사나 유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마음이 있느냐, 이것도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무진장 기뻐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복 의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성용 바지도 있고, 이 넥타이도 있고, 다양하게 여름에 입는 성화복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모아가지고 있는 거죠. 철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고물을 보물같이, 그 원칙이거든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것을 깊은 산속에 마련을 해서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병자호란이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 그것이 남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남아난 거거든요. 그것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본으로서의 이런 자료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강철교는 처음 만들 때부터 철제다리였어요. 근데 안춘천 철교는 목재다리였습니다. 목재다리였던 걸 갖다가 1906년에 철제로 개량을 합니다. 바로 그 철제 교량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브릿지 컴퍼니 오브 뉴욕 1906년이라고 딱 명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춘천 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철도 역사를 근무하면서 이런 것도 운명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박물관에 오기 전에 오르동 역장으로 근무할 때 안춘천교 그 철교를 교체하는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공사를 마치고 다 고물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 달에 걸쳐서 설득 작업을 하고 해서 올해 이것을 박물관으로 갖다 주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제 상판, 이것을 박물관에 갖다 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물이었던 것을 보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보람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것은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관심,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애정, 또 전문성.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일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걸리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다양한 향이 있는 술, 쌀과 누룩과 물만 사용을 했는데도 여기에서 어떤 굉장히 어떤 화려한 꽃향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어떤 다양한 과실의 향도 나고, 굉장히 어떤 와인이나 다른 술에서 표현될 수 있는 또 그걸 뛰어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향과 맛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막걸리 만드는 법은 술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워요. 얼마나 맛있게 만드냐가 문제인 거죠. 쌀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리고 누룩을 비롯한 발효제를 어떻게 하느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를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며칠 만에 만드느냐, 이제 여기에 어떤 소우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셔본 전통주는 뭐 자세히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은 최소한 적어도 한 1,500종 이상은,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통주는 거의 다 마셔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막걸리나 이런 전통주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로드에서 전통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일반 소주나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알아서 그런 도매상에서 이렇게 안에까지 다 쌓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택배 박스 까고 막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일일이 아이스 박스에도 오고 종이 박스에도 오고 막 이런 안에 막 이렇게 막 완충 이런 보냉제들도 오고 아까 막 비닐도 포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오픈해가지고 이제 제조일 문제 없는지 또 술 상태 문제 없는지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또 대부분이 또 냉장 주류다 보니까 냉장고까지 다 정리를 해야지 이제 업무 시작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지금 13년 차인데 제가 다닌 양조장 숫자가 한 500개가 넘거든요. 술이 공산품이기는 한데 그걸 만드는 분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일을 떠나가지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본 이후에 그 술을 마시거나 접했을 때는 그 술과 거리감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미로 처음에는 한 100군데, 200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전문가 소리를 듣고 이런 주점도 내게 되고 한 것 같고요. 대학 졸업하고는 한 5년 동안에는 그 CJ에서 축산이랑 수산 MD로 있었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런 식재료를 이제 소싱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외식업 쪽을 원래 먼 미래에 꿈꾸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취미로도 워낙에 어떤 맛집을 다니고 그 지역의 식재료나 그 지역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터라 아침 어디서 먹고 점심 어디서 먹고 이걸 다 정리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짜서 2인 1조로 또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는 분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셔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회사 굉장히 높으신 분들까지도 이제 저를 끌고 이제 가려고 하던 뭐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이제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해서 이제 시음하는 건데요. 이제 1, 2교시로 나눠서 1교시는 이제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프리미엄 막걸리 시음. 그래서 8종.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학교 수업 중에서 제 수업이 원가가 제일 비싸요. 네. 독보적으로 제일 비싼. 그래서 전통주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너무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게 갖고 있는 품질과 어떤 가능성마저도 이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로서 접근을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취미이자 기호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명감 같은 게 생겨났고,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술보다 훨씬 더 힙한 술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8종이 저는 힙한 술은 아니고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해서 내 자체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고요. 그 샴페인 막걸리, 뭐 막페인,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데들 있긴 한데 오히려 옛날에 유행했던 이 술의 음용 방식이 주점에서 좀 젊은 취향들 주점에서 이걸 샴페인 잔에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대중적으로 20대, 30대 친구들까지 주점에서 2만 원대의 어떤 그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대중성을 갖춘 거예요. 저는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막걸리에 한번 이제 빠지고 나서 우리 한국 술이 이렇게나 맛있는데
왜 사람들은 소주 맥주만 먹을까? 막걸리를 왜 먹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술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명감과 나의 막걸리도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걸리 양조장을 차려야겠다라는 목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막걸리란 술을 대학교 때부터 사실 미국에서 처음 배우게 됐는데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만큼 자세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저도 술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배워야겠다 필요성을 1차적으로 느꼈고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역사랑 배경이랑 또 양조장만의 그런 가족 스토리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면서 시음하게 돼가지고 너무 사실 더 기억에 남게 됐어요. 이번 2022년도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수상하셨잖아요. 네. 가장 네. 신선해. 지금 그래서 전통적이 가장 핫하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그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 대회 사회하고 심사를 계속 봐왔었는데 매년 도전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올해 제일 잘하셨고.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와인 소믈리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을 어떤 음식과 함께 즐기면 더 좋을지, 그리고 가볍게 또 이 술에 담긴 이야기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매력도를 한층 올려주고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통주 소믈리에로서 얘기해보고 싶은 술을 우리가 골랐잖아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술은 너무 유명한 술이죠. 그죠. 너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풍정사계 춘이라는 술입니다. 이 풍정이 뭐냐면 그 단풍풍자에 우물정자예요. 이 청주시에 있는 단풍나무 그 우물에서 물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했었는데 그 말을 이제 따서 풍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옛날부터 이 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봄춘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옛날부터 약주가 굉장히 고급주를 말할 때 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은 약주를 뜻을 하고 있고요. 한번 드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랜만에 마시네요. 컨디션 오늘 좋은데요? 네. 단맛도 있고 네. 적절하게 지금 산미가 있어가지고. 네. 적절한 산미와 단맛도 있으면서 약간의 감칠맛이 지금 풍부하게 오고 있는데요. 이런 감칠맛이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줘요. 지금도 사실은 따로 저희가 테이스팅 모임을 할 정도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술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술이 나올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술을 만들까, 어떤 분들이 술을 만들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분들이 전통주 산업에 이게 밝아주셔서 이제 이 산업들이 좀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그런 술들을 테이스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아리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리아리가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 딱 써 있습니다. 길을 내어 만들어 가다. 그래서 네네, 힘차게 좀 앞으로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으쌰으쌰해서 같이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뜻을 가진 제품이고요. 어떤 맛인지 살짝 보시면 네, 색깔이 벌써 조금 맑은 빛이 보이는 게 참 신기해요. 똑같은 쌀로 만드는데 어떻게 누가 빚느냐, 어떤 레시피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일반인들도 좀 많이 알아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수홍 대표님은 워낙 이 전통주의 진심인 분이시고, 사실 전통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백곰 막걸리 이수홍 대표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뭐 전통주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능하다면 나도 전국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사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든든한 전통주계의 어떤 뿌리내린 어떤 기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주 셰프님,
오늘 그 양구에서 오는 단체팀 네. 이게 주문 내역이 이게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15명이어서. 그러니까 네. 오징어 김치전 2개, 이베리코 수육 2개, 제철 생선에는 오늘 삼치? 예, 네, 삼치가 오늘 물이 좋죠. 네. 이거 오면은 바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홀 쪽에도 술이랑 관련해서 다 얘기해 볼 거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밖에 와 계시다고 하니까 네. 네, 잘 챙겨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안 돼요. 내 몸도 너무 빨라. 땅콩 막걸리, 밥 막걸리, 오미자 막걸리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류가 많다 보니 다양성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고소하고 단 거, 상큼한 거 다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항상 소주만 먹다가 막걸리를 찾아 마시니까 상당히 달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당시에는 팔로가 없던 많은 술 전통주들을 알리는데 이 공간이 많은 공헌을 했었거든요. 이 공간도 어떤 형식으로든 뭐 잘 운영을 해야겠지만은 이제는 좀 더 많은 그 전통주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소믈리에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진입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전통주를 유통하는 그 유통회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은 향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느끼고 그리고 내 손이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태워서 향으로만 느꼈다고 하지만 이제 만드는 과정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완성된 그 캔들의 향도 느끼고 보면서 좀 심리적인 그런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시각적인 걸로 먼저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한 후에 태우는 용도로 심플해도 되기는 하지만 약간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창의적이고 디테일하고 예쁜 디자인들을 많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향초를 태웠을 때 향이 좀 은은하게 오래 퍼지다 보니까 방 안의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초도 향에 따라 또는 그 향초의 그 불빛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캔들 아티스트 김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캔들 아티스트라고 하면 보통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캔들을 만들어서 태운다기보다는 약간 공예적인 느낌이 가해지면서 좀 디테일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오브제라든지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거를 캔들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재료를 녹여서 부어서 굳히는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레시피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걸 의미를 해요. 이제 캔들 만들기 전에 이제 왁스를 녹여야 되는데 그 왁스가 캔들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캔들 만든 재료는 왁스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오늘 만들 거는 이제 소이 왁스라고 해가지고 콩으로 만든 천연 재료거든요. 이제 천연 재료랑 그 중에 또 천연 재료 중에 하나의 비즈 왁스를 섞어서 오늘 이제 베이킹 캔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작업 자체가 되게 타이밍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조색도 중요해서 좀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스킬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저는 이제 베이킹 캔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액체 염료라고 캔들용 염료예요. 눈으로 봤을 때 리얼하고 좀 진짜 같은 이게 음식 같기는 하지만 그게 막상 향초 또는 캔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많이 반응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리얼한데 가짜인 캔들이라고 하니까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베이킹 캔들은 경도가 약해서 완전히 굳은 후에 언제든지 구멍을 내서 심지를 꽂을 수 있어요. 중앙을 정해서 뾰족한 걸 이용해서 관통합니다. 이렇게 여기 밑으로 엉덩이 쪽으로 심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의 길이는 한 0.3에서 5cm 남기고 커팅해 주셔야지 연소가 고르게 돼요. 진짜 빵 구워낸 것처럼 안에 보면은 진짜 식빵 같은 질감이에요. 진짜 빵 같아요. 여기에 초코향 넣으면은 리얼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겨울이 됐을 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라떼, 녹차 라떼를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위에 이제 마시멜로 캔들이 누워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캔들이고 다 전부 다 태울 수 있는 캔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 있어요. 제가 캐릭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캔들도 레시피들마다 요리 레시피처럼 좀 여러 가지 좀 섞어서 많이 써요. 밑에는 약간 크런치 조각을 표현했고요. 질감 자체도. 그리고 여기는 흰색 빵 느낌을 표현했고 또 질감도 정말 푸딩 같아요. 보통 캔들은 딱딱한데 얘네들은 좀 부드럽거든요. 아이스크림처럼 또는 젤라또 같은 느낌이 좀 연상이 되실 거예요. 만져보시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인한테 선물로 받았었어요. 선물로 받았을 때는 당연히 저는 향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이걸 어디다 쓰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향기가 난다길래 한번 태워보고 이게 이렇게 발향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안에 향기가 가득 채워지면서 제 마음이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정말 좀 특별한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직접 셀프로 집에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성작은 아닌데 이제 얘가 스토리가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찰리 브라운이랑 지금 보면 루시의 형태거든요. 직접 제가 몰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김유진 선수가 제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캔들을 좀 취미생활로 많이 만들러 오거든요. 처음 오픈했을 때 이제 찰리 브라운 스누피 캔들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또 그 김유진 선수가 찰리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언니 찰리 캔들은 없느냐? 찰리 캔들이 없는데 한번 만들어봐라. 거기서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브제를 만들고 이렇게 3D 표현까지 하면서 캔들 아트를 해서 표현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왜 취미생활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야 하나 도대체 왜 그렇게 취미생활 돈 들여서 많이 처음에 의아해하셨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여기까지도 처음에는 물음표였어요. 그 분야 도전해도 괜찮을까? 너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그렇게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과연 돈벌이로 네가 연결이 될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틈새지장 같아 보였고 우선은 내가 제일 즐겁고 잘하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캔들 만드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얼마 만이에요? 다들 졸업하고. 저는 한 8개월? 8개월? 벌써 됐어요? 지은쌤 2달. 2달? 그래도 시간 진짜 빠르다. 네, 엊그제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공방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캔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싶어가지고 브릴랑리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서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나게 됐어요. 늘 작업하시는 걸 보면 항상 통일감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많은 캔들 선생님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작품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애착하는 거 먼저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우선 요게 제일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테라리움이라고 있어요. 화분 꾸미는 거. 그거를 조금 메인으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여기 이제 흙도 다 캔들 재료고 그 다음에 요런 선인장들도 다 캔들 재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소도 가능한 거여서 조금 꽃이랑 접목해서 하는 캔들이 저는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중점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은쌤 볼까요? 우리 지은쌤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 디자인을 저랑 엄청 고민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 디자인 시그니처 몰드는 제가 한 2, 3년 동안 맞아. 그만큼 소중했던 몰드라서 그만큼 하고 싶었다, 맞죠? 네, 진짜 하고 싶었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원하는 그 캐릭터, 그 디자인을 캔들로 현실화를 했어요, 드디어. 그래도 드디어 탄생했어요. 다 그리시는 것부터 다 직접. 수업을 하러 가는 시간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총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도 물론 힘들었지만 미희쌤한테 배우러 갈 때마다 너무 설레고 그냥 아는 언니 만나러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혜정쌤은 공방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창업해서 그리고 지은쌤도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걸 또 응원하는 마음과 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도 하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예쁜 거. 예쁜 거. 짜잔. 우와. 네, 또 여기 축하 파티에는 케이크가 빠질 수 없죠. 네. 한번 불을 연소를 시켜볼까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마음을 담아. 진짜 예쁘다. 나안 만져. 만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뿌듯한 게 있어요. 진짜 맞죠? 네. 먹어도 될 것 같으세요? 먹을래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거 먹어요. 제가 작업보다 보면 좀 실패작이보다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깔아놓고 다 태워놔요. 제가 항상 머리가 바빠요. 평상시에.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속 힘들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일 생각? 내일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다음 주에는 또는 다음 달에는 이런 걸 해볼까? 항상 머리가 바쁜데 뇌를 쉬기 위한 시간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불멍. 다들 불멍 한번 해보세요.